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택 지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공시지가가 너무 싸다. 왜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싸냐? 시가는 이만큼 하는데 내가 산 가격은 이만큼 주고 샀는데 공시지가가 싸냐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은 불만 요소였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시가를 매기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거래 시가보다는 당연히 쌀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부들이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를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못했던 게 뭐냐면 여론에 부딪힌 거죠. 여론에 부딪힌 겁니다. 그 여론에 부딪혀서 결국은 하지를 못하고 포기를 하고 말았죠. 공시지가를 현실화 해달라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이렇게 수용을 당하는, 개발로 인해 가지고 수용을 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실화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 현실화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면 세금이 문제가 돼요.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죠, 당연히. 근데 꼭 수용을 당하면, 내 땅이 너무 싸. 내 땅이 너무 싸. 싸니까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돼. 라고 목소리들을 높여서 말씀을 하세요. 수용당하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현실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재산세들을 보면 엄청나게 그 과세 표준이 낮아요. 내가 실제로 거래하는 내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과세 표준의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이렇게 이제 수용을 당하게 되면 왜 이렇게 싸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 표준을 매길 때 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 과세 대상 토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재산세를 매깁니다. 일반 종합합산 과세라고 하는 것은 별도 합산 또는 분리 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매기는 땅들은 보면 다 나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지 위에 건물을 짓질 않고 그냥 놀리는 땅, 그걸 일반적으로 나대지라 얘기하는데, 그 나대지는 거의 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로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들은 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합산을 해서 매긴다는 거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대표적인 게 공장용지, 전답 과수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전답 과수원도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라 과세를 매기는 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거기 되어 있어야 되고, 사실상 주거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외지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겠습니까? 안 돼 있죠. 영농도 안 하죠. 그러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들어가서 다른 토지들하고 묶어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게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만약에 부과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겠죠. 그러면 또 난리가 나죠. 세금 엄청나게 걷어간다고. 근데 수용을 당할 때 보상을 표준지 공시지가의 몇 배, 보통 1.5배를 해주는데, 그렇게 해준다고 할 때는 너무 또 싸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외지인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원래 농지는 누가 사야 되는 거죠? 원래 원칙은 농민이 사야 됩니다. 농민이 안 사고 대부분의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농지를 빌려줍니다. 농지를 빌려줘서 토지는 거의 안 받는 수준으로 하고, 그냥 놀리기는 좋아하니까 농사를 안 주면 또 안 되니까 거기다가 농사를 짓게 해줘요. 중요한 건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쓰면 안 되거든요. 원래 농지는 임대를 할 수는 있는데 임대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요양이나 나름대로의 그 농지법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러이러할 때만 임대를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 동네 사시는 분들한테 그냥 농사 지으세요. 토지는 주든지 말든지 하시고,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는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대부분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땅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자고 뭐 얘기를 하는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게 되면 세금 폭탄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뭐 시도는 했지만 결국 여론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계속 내야 되거든요. 매년 계속 내야 되고 종부세 매년 내야 됩니다. 공공택지를 여러분들 실거래가로 받아가지고 싸게 분양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공공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곳은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싸게 공급을 합니다. 건설사가 너희는 분양가 그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받았으니까 싸게 공급을 해라. 분양가를 어느 정도 이상 올리지 말라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일반 민간 뭐 택지 같은 경우에는 뭐 시행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양가를 받잖아요. 택지를 싸게 공급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싸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당장 내가 수용당할 때는 그런 걸 싹 잊어버리고 공시지가 너무 싸다, 현실화해야 된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현실화하는 거 현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수용을 당해서 헌법재판소에 제가 위헌 판결에 대해서 올렸지만, 공익이 사익을 우선할 수는 없는 건데, 원래는 재산권 침해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안 맞는 건데, 그렇게 공익이 사익을 하지 않으면 산업단지나 이런 개발을 할 때 국가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입된 게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이 도입이 됐는데, 환지 방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일이 진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수용 방식이거든요. 수용 방식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공시지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매번 나오고, 이것 때문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수는 없다. 제가 볼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가슴이 아프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상담하신 분들의 많은 내용을 오늘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뭐 이런 수용을 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개선할 점은 개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